불러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러고 오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 여기 앉아있고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총장님께서 배심원제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렸을 텐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이제 2차, 3차에 걸쳐서 하시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 경북도지사가 처음에 선출되기 위해서 공약들을 내걸었잖아요. 그 공약들을 내걸고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14년 7월부터 일을 했으니까 3년 차에 들면서 그 공약들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사유가 생겨서 공약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변경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변경을 하게 승인을 해달라고 지역 주민들께 지금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실 거는 여기 지금 도지사가 내건 그 변경되는다는 공약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지 불승인을 할지를 결정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단체장들이 내건 공약들을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어도 담당 공무원이나 전문가들하고 해서 아 이거는 이런 상황에 밀려서 일을 못하겠네, 이거는 폐기하세, 혹은 이렇게 바꿔서 하세, 이게 책상에서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공약 이행 점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100개의 공약을 내세웠으면 그 중에 몇 프로를 못하고 몇 프로를 진행을 했는지. 근데 공약 내용이 변경된다는 건 당초의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약 이행 점수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이 주민 배심원제라는 걸 통해서 주민들을 여기 탁상에 앉히고 그분들에게 승인을 받기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을 안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허락하에 이행한 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절차를 굳이 밟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경북도도 매니페스토 주민 배심원제를 처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구는 3번째인가 했고요. 이미 5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행을 할 때 단체장 입장에서는 한번,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 귀찮은 일입니다. 와서 보니까 자료집을 아주 성심성의껏 잘 만드셨더라고요. 이런 거 만드시려면 몇 달 전부터 담당 부서에서는 밤도 새울 거고 부처 간 협의도 많았을 거고 굉장히 일이 힘들었을 텐데 이거 안 해도 월급은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거 한다고 시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요새는 그 단체장들이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물론 여기에서 과반수 이상이 받았으니까 당선이 됐겠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과 그냥 어떤 그 1대1 관계라던가 어떤 구체적 소통에 의해서 뽑힌 게 아니고 다른 사유들 때문에 뽑혔다는 거예요. 나의 친인척이니까 혹은 뭐 또 저 사람이 사람 같으니까 뭐 이런 거죠. 근데 구체적인 공약으로 평가하고 소통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배심원제를 운영을 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나랑 설령 내가 저 사람을 뽑은 사람 아니야, 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지만 와서 이 공약들에 대해서, 이 공약들의 탄생, 왜 이 공약이 생겨나고 어떻게 집행이 되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변경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공약들을 집행하는 데 얼마나 많은 행정적인 절차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모르고 계셨다가 알게 되심으로 해서 저 사람이 나랑 정치색이 달라도 어머 이 사람 일 많이 하네, 경북도청 공무원 맨 노는 줄 알았더니 일 진짜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게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도정에도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지금까지는 뭐 매 선거 때마다 공약집 오고 후보자들 공약집 오면 두꺼우니까 라면 받침도 쓰다가 몇 번 쓰다가 그냥 버리고 이랬거든요. 그걸 봐도, 왜냐면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다 행정 용어여갖고 이게 단위도 숫자도 몇 단위로 끊어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헷갈리는 거예요. 순서를 모르니까. 근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적어도 여기에 지금 각 테이블에 안건이 3개씩 심의조장 안건이 들어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3개 공약을 파악하시는 시간을 2차, 3차에 걸쳐서 가지실 텐데 그렇게 되면서 아 공약이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집행이 되고 어디에 주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도비가 얼마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거를 아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행정을 이해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신다는 건 뭐냐면 추후에는 그냥 내가 어떻게 아는 사람이어서 어떻게 이해해서 이렇게 뽑았다면 앞으로는
공약을 보실 수 있는 구체적인 눈도 생기실 거예요. 사실은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가 되려면 그 사람의 당색이나 그 사람의 출신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떤 공약을 갖고 우리 도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내건 공약이 과연 그동안 그 사람이 살아왔던 족적에 비춰서 과연 이 공약을 표를 얻으려고 하는 공약인지 아니면 지킬 만한 깜냥이 되는 것인지를 알고 사실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게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렇게 공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눈들을 가지신 도민들을 많이 우리가 배출을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에서 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약을 파악하고 하는데 2주차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오셔서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몰라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연령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직업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공약이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렇다면 이 공약이 왜 생겼고 어떻게 진행이 되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식으로 변경하겠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의 담당 공무원하고 질의문답을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차에서 파악하지 못한,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3차 회의까지 2주간의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이 2주 동안에 개별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집 하천에다가 뚝을 쌓는다고 했는데 그 뚝을 쌓는 게 우리 동네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 뚝을 쌓는 돈은 어디에서 나왔던 것인지, 이 뚝을 쌓는 게 혹시 건설에다 배불려 주려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신지.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들은 자기들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혹시 담당 공무원이 2차에 와서 설명하지 못했던, 알지 못해서 못했을 수도 있고 말하기 저어해서 말을 미처 못했을 수도 있는 것들이 있는 건 아닌지 위원님들이 개별 활동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3차 때 나는 이 안건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에 찬성을 해. 찬성의 사유는 이러이러해. 그런데 똑같이 찬성을 해도 다른 분은 다른 이유로 찬성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들으면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승인 불승인 여부를 우리 테이블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3개의 안건이 주었으니까 3개의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건데,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끼리만 결정하냐. 우리 분임에서 그렇게 결정한 내용을 갖고 3차 본회의 때는 이제 분임장님을 뽑을 건데, 분임장님이 가셔서 우리 5분임에서는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이러이 저러한 사유로 찬성 결론이 났다, 반대 결론이 났다를 저기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개 분임이, 4개 분임도 다 자기에게 주어진 안건 3개씩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임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들어야 되니까 그걸 듣게 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우리가 발표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투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투표를 하셔서 과반수가 넘으면 승인,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불승인이에요. 그런데 이때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약이 조정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는 거죠. 도지사 당시 일하다가 이런 문제에 당면해서 공약을 조정하게 되었으니 승인을 해주겠다. 그러니 조정한 대로 실천을 하시오, 이 얘기고요.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반대가 나와서 불승인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공약 조정하지 말고 힘들어도 원 공약이 우리 경북도에는 훨씬 도움이 되는 공약이니까 원 공약대로 진행해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위원님들의 역할이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은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돼요. 위원님들 인생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총 4시간, 8시간 중에서 최한 1시간 반 정도 돼요. 하나 안건에서 투자하는 시간이 그 정도 되고 3개 안건 줬으니까. 근데 이제 국회에서는 보통 3분 30초 정도 소요된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몇 개의 안건에 대해서 그냥 한꺼번에 통과를 시키기도 하고, 내용을 물론 거기도 소위원회를 통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확정을 짓는 거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그 공약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분들에게 그거에 대한 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게 해서 물론 그게 완전하다고 볼 수 없어요. 위원님들이 해보시면 아시지만 3개의 안건을 2차, 3차에 걸쳐서 우리끼리 논의하고 결론을 내더라도 나중에 아쉬움이 남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매니페스토에서 더 만족도를 높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꾸준히 고민은 하고 있지만 좀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또 몇 차에 걸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대응하기 힘들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내일은 또 대구에서 하거든요. 거의 하루도 쉼 없이 계속 전국을 돌면서 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로서 찾아내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데 위원님들이 이런 이제 공약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전문가도 아니고 결혼해서 입됐고 사회생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계속 우리 집에서 살림만 하도 않는데 내가 공약을 어떻게 보나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북도의 유권자가 다 그러신 입장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도지사가 마련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 혹시 내 말이 너무 수준이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정확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시고 경청하시고 상대방의 나랑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배척하시지 말고 잘 들어보신 다음에 결론을 내리시면 그걸로서 충분한 겁니다. 다만 내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배심원단을 구성할 때 도지사의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혹은 선출직 공무원이거나 혹은 그 당에서 좀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 배척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다 배제하고 일반 시민분들을 모신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잘 안 밝혀가고 나 도지사랑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 온 거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찬성표를 던져주시면 그러지는 말으셨으면. 왜냐하면 물론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곳에는 자연인 김문자의 입장으로 와 계시는 게 아니시고 내 뒤에는 경북 도민 수천 명이 있으신 거예요. 그 비례해서 뽑히신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뭐 2차, 3차 때 일이 있으셔서 빠져버리시면 그분들의 의견이 사장되는 것과 똑같고 잘못하면 정족수가 안 모아져서 최종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쩌다 보니 여기 와 계시지만 2주차, 3주차 때는 무슨 일이 있으시더라도 가급적 이 배심원단 활동을 1순위에 두시고 참석을 하셔서 꼭 의견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제 2차, 3차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부님명을 질 거예요. 우리 부님이 오부님으로 활동을 하는 거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부님의 어떤 정체성을 녹여낸 그런 날이던 혹시 뭐 안동에 뭐 하회마을이 유명하니까 하회마을이라고 지어서 하던 아니면 뭐 경북도지사도 잘해라고 하시던 아무렇게나 지셔도 돼요.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시간 같은데 오늘 분임명을 질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분임장님을 뽑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들 소개를 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서 앞에서 또 마지막 시간에 발표할 거예요. 발표하는 건 다른 분임원들은 우리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소개를 했으니까 이제 안면을 트지만 그러니까 앞에 나가셔서 지금 배심원 여러분이 8분이시네요. 8분 다 모두 발언을 하셔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부님은 이런 분임이고 앞으로 어떻게 분임 활동을 하겠다. 배심원단의 배심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발표하시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오리엔테이션 시간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원래 나눠드렸어야 되는 자료인데 설문조사인데 시간 되실 때 설문지 작성을 해주셔서 이따가 내주시면 되고 정보동의서는 아까 다 작성하셔서 내셨나요? 네. 네, 그거 이따 작성을 하셔서 내시면 되는데요. 지금 잠깐 한 5분 동안 작성하실까요? 그러면? 예, 그러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